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 비주얼 깡패 송당저수지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필지는 모두 두 필지다. 두 필지 모두 전 농지이다. 1211제곱미터, 366평, 859제곱미터, 260평, 모두 2070제곱미터, 626평이다. 절대 적지 않은 넓은 면적. 매매가 4억 6,950만원, 평당 75만원 꼴이다. 뷰 포인트가 존재하는 프리미엄 위치에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가격 좋은 편이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미리 얘기하지만 다 챙겨 먹지 못한다. 조금 후에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한다. 추천 용도,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농가주택, 농막, 컨테이너, 확실한 뷰포인트가 존재하는 곳이다. 프리미엄도 있다. 용도를 떠난 모든 유형의 주택이 어울린다. 용도를 가리지 말자. 일종 근생, 상가주택, 휴게 음식점, 카페, 기타 일종 근생의 모든 것, 확실한 뷰 포인트가 존재한다. 상업적인 시설을 넣어도 된다. 용도를 떠나 모든 유형의 근생이 어울린다. 용도를 가리지 말자. 농어촌 민박업에 따른 민박, 게스트하우스 또는 투자용 부지로 추천한다. 확실한 뷰 포인트에 스토리텔링도 있다. 숙박시설을 넣어도 된다. 용도를 떠나 모든 유형의 숙박시설이 어울린다. 장사 잘 될 것이다. 걱정 말자. 확실한 뷰 포인트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곳을 프리미엄 자리라 말한다. 투자용 부지로 절대 모자람이 없다. 투자하자 인생이 즐거워진다. 접한 도로는 그리 넓지 않다. 일률적이지도 않다. 일률적이지 않은 2m에서 4m 비포장 도로에 접해 있다. 송당 저수지의 수록길은 화살표와 같이 포장을 할 것이다.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도로가 맞다. 사용 수익하는 데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 필요할 경우 도로 지정 심의를 받아버리자. 이미 이 부분을 도에서 수용하여 토지 보상을 했다. 토지의 소유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 도유지이다. 다리 건너편의 수록길은 이미 시멘트 포장을 했다. 우리 땅 옆 수록길도 당연히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것. 결국은 진입로가 두 군데가 된다는 것. 일률적이지 못한 도로 탓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존재한다. 번거롭지만 약간의 스킬이 존재한다. 어렵지는 않다. 단지 귀찮을 뿐. 소방법에서 정한 도로폭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번거롭게도 약간의 건축허가에 제약이 따른다. 바로 여기가 귀찮은 부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호수 산책도로가 완성되기 전엔 연면적 15평 미만의 건축허가만 가능하다. 도로 지정 심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늘 그러하다. 이 넓은 땅에 15평만 지을 수는 없는 일. 필지를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접수해야 한다. 좀 귀찮지만. 열다섯 평을 두 개 동으로 나눠 1차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두 개 동으로 나눠 2차 허가를 득해야 한다.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다. 귀찮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넓은 땅에 15평만 지을 순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귀찮지만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위치와 뷰 포인트를 지녔다. 활용도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 누리자 프리미엄의 혜택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필요하다. 두 필지 모두 농지이고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 농업 경영으로 농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도 필요하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이다. 경관보존지구 3등급, 양호해서 좋다. 생태계 보존지구 5등급, 이 또한 양호해 좋다. 지하수 자원 보전 등급 4등급, 이 또한 양호해서 너무 좋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무엇을 닮았는지. 이렇게 손잡이만 달면 이번에도 식칼이 보인다. 그것도 값비싼 중식도. 왜 매번 식칼만 보일까? 그만큼 상상력이 떨어지는 걸까? 눈썰미가 없는 건지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괜히 서럽다. 자, 지금부턴 본격적으로 확실한 뷰포인트가 존재하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인생이 즐거워지는 곳으로 출발한다. 출발. 아름다운 호숫가 옆에 투자하라. 인생이 즐겁다. 진짜로.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언제나 호숫가 인근엔 뷰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런 뷰포인트에는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존재한다. 우리 땅, 그런 뷰포인트인 프리미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언제나 호숫가 인근엔 산책로가 존재하고 앉아 멍 때릴 수 있는 벤치도 존재한다. 우리 땅, 호숫가 산책로 위에 놓인 벤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적하면서 평화로운 풍경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을 자주 때릴 수 있으니 정신마저 맑아지고 정화되는 곳이다. 물이 주는 뷰포인트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프리미엄의 포지션, 그리고 궁극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시작해본다. 인간은 물을 보면 그냥 즐거워진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좋다.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야 인생은 즐겁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물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물로 인해 살아가고 물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물이 존재하는 곳은 언제나 늘 옳다. 절대 그 절대 법칙은 그동안 사실과 어긋남이 없었다.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계곡, 바다, 하천, 호숫가 인근은 부동산의 가치성을 판단하는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해당되어 늘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는 호숫가 인근에 투자를 해야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 가치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땅, 저기 보이는 송당 저수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투자의 목적을 갖춘 부동산으로 판단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 서두가 너무 길었다. 각설하고, 저기 보이는 호수의 이름은 송당 저수지. 제법 큰 자본을 투하하여 규모 있게 조성 중에 있는 호수다. 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그 웅장한 유형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비가 오면 잦은 침수에 힘들어하는 구자읍 사람들을 위해 기획, 추진, 진행되었고 이젠 그 막바지에 와있다. 물이 주는 의미는 실로 위대하기에 송당 저수지가 주는 의미 또한 상당히 크고 넓다. 홍수와 침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의미도 있으며 한데 집중하여 모아둔 물은 가뭄시, 농업용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작지만 큰 고용 창출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의 증가를 극대화시켰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규모가 큰 호수를 만들기 위해 없던 길도 새로이 만들어야 했으며 빗물을 한데 모아 호수까지 연결해주는 물길을 만들어야 했고 이로 인해 없던 수로와 다리까지 새롭게 만들어야만 했다.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기엔 면적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이 이루어져야만 했고 여러 사람들이 한데 뜻을 모아준 덕에 원활한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시작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호수 하나가 생기면서 창출되는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단순히 호수구나 라고 생각하며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것. 중급 이상 규모의 호수가 새로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 이전에는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새로이 만드는 것과 같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아도 절대 쪽팔리지 않는다. 이젠 수로가 제법 그 형태를 갖추었고 호수 또한 그 형태를 모두 완성했다. 호수의 중심부와 수로는 모두 공사를 마친 듯하고 이젠 호수가 주변 정리라는 주변 환경 정리에 막바지 공사만 남은 듯하다. 사실 호수가 주변 정리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다.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주변 환경은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지는 환경적 역할을 확연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덩그러니 호수만 만들어 놓는다면 말 그대로 쌩하고 휑 할 것이다. 안 그런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윤곽은 보인다. 잘 닦여진 수로길을 따라 새로운 도로의 포장도 눈에 들어오고 제방의 형태도 보인다. 제방이란 홍수를 예방하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호수 둘레를 돌이나 흙으로 높이 쌓아 막은 언덕을 말한다. 실은 이러한 제방이 누누이 얘기했던 산책길인 것이다. 제방 위에 산책길이 조성될 것이고 제방 위에 벤치가 놓일 것이다. 결국엔 제방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어떻게 쌓아 올리고 만드느냐에 따라 호수둘레의 산책길은 그 형태와 기능이 확연히 나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송당 저수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걱정 말자. 그냥 그저 그런 소규모의 저수조가 아니다. 정해진 큰 뜻을 품고 기획되었고 확고하고 필연적인 수행 능력을 갖추어 만들어지고 있다. 그저 그런 저수조가 아니라는 것. 한치의 의심도 품지 말고 내가 호수가 옆에 살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 인생도 즐거울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 한다. 내가 꿈꾸고 하고 싶던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니치맨의 포스팅을 자주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치명적 단점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단점 또한 해당 부동산이 당연히 지내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세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으나 진짜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실망하는 것보다 미리 단점에 대해 알면 좀 더 쉽게 그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고 부동산의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어. 극하게 표현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좀 가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리치맨이 치명적 단점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동산 매물들은 거래되는 속도가 늦어진다. 심지어 안 팔린다. 반면 단점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부동산 물건들은 거래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거래가 성립돼야 밥을 먹고 사는 리치맨만 결과론적으로 손해였다. 에이, 안 해. 작고 보잘것없는 포스팅 하나라도 리치맨에겐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물건 하나를 포스팅하려면 며칠씩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 물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만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10년이 훌쩍 넘은 물건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리치맨의 영역인데 물건을 확보하는 마트라고 생각하는 고마우신 분들이 계신다. 사실 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고.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리치맨도 죽겠다. 불경기에 상도덕까지 안 지켜주시는 업자님들에게 맞는 뒤통수는 어느 때보다 가슴을 울린다. 이젠 좀 아프다. 쓰리다. 꼭 이 말은 전해주고 싶다. 여러 업자님들, 이곳은 소중한 저의 영역이랍니다. 상도덕을 지켜주세요 좀. 그러다 너도 똑같이 당한다.